안녕하세요. 참좋은N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대전에 오피스텔 경매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 미납 사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왜 이 미납을 두 건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임대차를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경매 사건, 이런 물건에 초보자들이 많이 속는다고 보고, 또 그리고 경매를 좀 했던 사람들도 이런 물건에 속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이거 2017 타경이면 옛날 물건이에요. 월평동에 있는 갤러리 빌 3층 물건입니다. 오피스텔이고요. 감정 가격이 1억 4,700만 원이에요. 유찰에다가 낙찰이 됐어요. 최저가가 2,47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4,300만 원을 썼어요. 전 가격을 넘겼단 말이죠.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전 유찰 가격을 넘겨서 해야 안전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넘겨서 받았어요. 입찰자도 2명이에요. 2명. 야, 이렇게 보면 두 분이 입찰을 했다는 건 두 분이 여기서 속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납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2,47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유찰이 됐는데 최저 가격이 800만 원대예요. 847만 5천 원이었잖아요. 한 분이 들어왔어요. 한 분이 들어와서 미납을 했습니다. 1,000만 원대 낙찰 받았는데 미납이에요.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데 미납을 했을까요? 더구나 1,000만 원인데.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또 그대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유찰됐다가 미납되면 이 입찰 보증금 20%로 받게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대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10%로 그대로 계속해요. 한 번 또 유찰됐어요. 590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조금 뭔가를 알았습니다. 불허가 신청을 하셨어요. 뭔가 사유가 있었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입찰자 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상황에 의해서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면밀히 서류를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불허가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불허가 사유를 하니까 다시 감정 가격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찰 변경도 됐다가 다시 유찰돼가지고 다시 3,500만 원대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한 번 또 유찰되고 하겠죠. 내가 볼 땐 낙찰 안 돼요. 계속 유찰될 거예요. 또 미납 사건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가격 시점은 2018년도입니다. 2017 타경이었잖아요. 보존 등기는 2013년. 오피스텔이고요. 대금 미납 현재 2건이 있어요. 그리고 불허가 결정이 1건 있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4월 28일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6일 그리고 확정일자가 2015년 6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대항력은 2015년 7월 7일 0시잖아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어차피 7월 7일 그 날짜로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이 2017년이니까 이 사람 1억이 전부 변제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하셨어요. 2018년 8월 13일. 당연히 이분이 먼저 받아가겠죠. 낙찰 대금에서. 근데 얼마예요, 금액이? 1억이잖아요, 1억.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이 1억이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억이 넘어야 이분 1억이 다 변제 받아가고 낙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전부 다 인수하셔야 되고요. 선순위 전세권자예요. 이분이 전세권 설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권리 신고를 했는데, 배당 요구 신청서를 했는데 임차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임차인으로서 배당 권리 신고를 했는지 보면은 이 전세권 건물 전부잖아요. 이분이 임차인으로서 권리 신고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전세권으로서 권리 신고를 하면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래서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아요. 어디서 많이 알아보셨겠죠.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이분은 권리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가압류 현재 이게 500만 원대인데, 그리고 압류, 공매 통지도 있고요. 압류 있습니다. 이거 공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겠죠. 이거 그냥 1억 전부 다 물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체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무리 낙찰이 높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분한테 돌아올 게 없어요, 지금. 왜 이걸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임금 채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임금 채권이죠? 이게 무잉여가 되는 게 아니라 임금 채권 먼저 가져가요. 이분이 임차인보다 먼저 이분이 배당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높게 받는 꼴이에요. 지금 청구금액이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 이분 가져가고 경매 비용 빠져나가면 1000만 원 돈이에요. 그럼 나머지 1억. 그럼 1억 1000에 사는 꼴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1억 4천대가 안 되고 실제 거래 가격이 아마 1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물어주고 이거 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1억 물어주고 하면 이분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전세권자가 받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1억 1000 정도를 내가 물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아주 적은 가격에 낙찰돼야 그나마도 1억 1000대 낙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저동의 신선마을 아파트입니다. 이 평수가 커요. 134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이거든요. 보증금이 2,975만 원인데 요게 한번 유찰돼서 그래요. 4억 2,500만 원 감정입니다. 층수도 13층이고요. 여기 보증 등기가 2000년도예요. 가격 시점은 2020년도고 134제곱미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인데 여기 임대차를 보니까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어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거 현재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여기 가처분이 있네요. 이거를 말소해달라는 가처분이에요. 요 앞에 거를. 하여튼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요 분이 경매 신청을 했고 요거 말소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이분이 경매 신청한 겁니다. 뒤에 분이 임의 경매 신청이고요. 현재 압류 채권자 3억 6천만 원의 매수 신청 보증이 있어요. 그러면 3억 6천만 원에 이분이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4억 2,500만 원이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억 6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면 압류 채권자가 3억 6천만 원이면 내가 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을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권 그리고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임대차도 없고요. 자, 이제 홍도동에 있는 홍도빌라입니다. 8천만 원 감정이었는데 유찰됐어요. 오, 이게 유찰이 많이 되네요. 3,920만 원이고 그리고 면적도 58제곱미터인데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시점은 2020년 5월 달이고 사용 승인이 93년도네요. 이제 오래됐습니다. 임차인을 볼게요. 임차인 두 분이 현재 등재되어 있는데 한 분은 2009년 4월, 한 분은 2019년이네요. 말소 기준 권리 보니까 2015년 7월 달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7월 달인데 이분들 두 분 다 배당 요구 안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상관이 없어요. 후순이니까. 그런데 이분 2009년 이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이냐 따라서 전부 다 인수입니다. 인수.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배당 못 받잖아요. 전혀. 그런데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1호 동거인 전입되어 있대요. 2009년. 이분은 동거인인 거예요. 이분이 전입되어 있는 거고 일단 전입되어 있고 동거된 거예요. 그리고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지금. 근데 정확하게 대항력을 표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가장 임차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상속을 받았어요. 2014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3,120만 원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20년도 2월 달에 매매를 하고 나서 바로 가압류가 왔습니다. 1억이 그리고 강제 경매가 들어왔는데 이게 대여금이에요. 돈 빌려준 돈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분이 좀 알고 경매를 지금 알고 진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홍도동 요 근고에서 3,120만 원을 대출해 줄 때 요 가격이 보시면은 지금 8천만 원대잖아요. 했다는 거는 앞에 이 보증금이 진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예요? 금액이 적겠죠. 이거보다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높은 가격이라면 저기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리고 포기 아니면 뭔가가 계약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를 새마을공고에다가 제시를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요즘은 안 알려줘요. 이거 잘 얼마에 뭐 이런 거 왜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 이거를 인수를 안 했다? 인수를 했을 텐데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이거를 끼고 매매를 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매매했는데 또 이거 1억이라는 돈이 지금 대여했어요. 이것도 지금 뭔가를 좀 꺼림직스러워요. 뭔가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고 현장에 가서 꼭 답을 찾으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이건 장군면 대교리에 있는 다가구 물건이에요. 다가구 아니라 이건 뭐 주택이에요. 그냥 주택인데 요게 지금 물건이 몇 개 있더라고요. 요 앞에 물건도 있고 뭐 뒤 물건도 있고 한데 감정 가격은 보통 요 정도 나와요. 그리고 유찰 한번 되고 그리고 또 유찰돼서 낙찰됐던가 뭐 요 정도 선에서 낙찰됐던 것 같은데 토지가 54평이에요. 여기가 평당 보통 200 잡으면 1억 300 잡으면 1억 5천이에요.
있거든요. 1억 5천에 건물 짓는 가격인데 건물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뭐 잘 지어놓은 건물은 아닙니다. 유찰되는 것 같은데 토지 가격만 보고 건물 가격은 뭐 거의 안 보는 상태에서 생각하시고 입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0 정도 잡아도 1억에다가 뭐 건물 가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가 54평이라는 거, 그리고 주택이 지금 이렇게 1층, 2층이 1층이 20평, 2층이 13평, 33평이잖아요. 여기 건물 짓는데 평당 한 200, 아주 싸게 잡았을 때 200 잡으면 30평이면 어떻게 돼요? 6천만 원이죠? 300 잡으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정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감정은 1억 6천이지만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 토지 가격 생각해서 입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입이 되어 있네요. 임차인이 2019년.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8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후순위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가격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암동의 세원 아파트입니다. 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거든요. 전체 대지권이 22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건 2분의 1 지분 매각이에요. 현재 감정 가격이 8천만 원이라는 거는 여기 빌라가 1억 6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절반을 깎인 거예요. 근데 낙찰이 처음에 안 된 게 보니까 이게 감정 가격이 좀 높게 된 것 같더라고요. 한 1억 4천대 1억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억 4천, 4, 5천 정도 되는데 감정 가격이 높았고요. 이번에는 좀 맞을 것 같아요. 5,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한 1,200, 1억 2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요 정도 선이면 낙찰 받을 만하다라는 물건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좋아요. 1억 2천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빌라가. 요거는 뭐 거의 아파트나 마찬가지예요.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해서 낙찰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권리를 봐야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가 2014년입니다. 소유자가 다 점유하고 있네요. 2분의 1 지분이고요. 그러면 소유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나머지 지분권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압류가 7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또 지분 강제 경매가 들어왔는데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성구 복명동에 있는 대지 물건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예요. 토지만 매각인데 요게 참 좋아요. 건물은 매각이 제외지만 토지가 47평이잖아요. 여기가 평당 한 500, 600, 700? 뭐 이 정도까지 돼요. 한 600만 잡아도 2억 4천이고 500 잡으면 2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 잡아도 이 가격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메리트로 토지 가격만 보고 건물은 어차피 위에 지금 지상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료 청구한다든지 이 소유자한테 지료 청구하면서 나중에 건물까지 경매 신청해가지고 다시 경매로 취득하는 방법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면 건물 철거까지도 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건물이 지어 있는 거를 굳이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땐 지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으면서 안 줬을 때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조금 안 좋기는 해요. 원래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 갖고 있었는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물 대장이 없대요. 그리고 전입이 되어 있다는데 임차인이 현재 전입이 되어 있대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그래서 건물은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근저당 2016년도에 근저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속받았고 그리고 임의경매 이게 아마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줬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1억 9천에 매입을 하셨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1억 9천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무조건 낙찰받아도 좋은 물건입니다. 이거는 토지 가격만 보고 낙찰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좀 길어졌는데 3월 24일 날 물건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빌 9차 오피스텔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신상동의 주택 물건이 있습니다. 3번 유찰된 거 있고 노원동 오피스텔 요거 지금 유치권 여지 있는 물건이 있고요. 갑동의 유치권 여지 건물만 매각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복수면 폐감리 근린주택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우명동의 농지 신건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서구 관저동의 신선마을 아파트 동구 홍도동의 홍도빌라 다세대 빌라 있고요. 58제곱미터 유찰 2번 됐고요. 북악면 북악리에 전이 있는데 지분 매각이에요. 66제곱미터 굉장히 작아요. 800만 원대 신건입니다. 동구 소호동의 농지 유찰 2번 된 거 있고요. 동구 가양동의 현재 근린주택 15억대 신건입니다. 장군면 대구리 아까 그 주택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신탄진동의 골든리버 물건이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되어 있고요. 건물은 54제곱미터입니다. 현재 한번 유찰됐고요. 금산군 군민면 외부리 물건 농지입니다. 요것도 한번 유찰됐고 요거는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건에서 서구 개정동의 다가구 그리고 유성구 노원동의 근린주택 그리고 서구 갈마동의 다가구
다 신권입니다. 14억대, 12억대, 뭐 10억대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들이 되게 잘 나오는 지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복수면 다복리 물건 농지입니다. 요거 1번, 2번 물건 있고, 불이면에 예밀이 농지 물건, 요거 다 신권. 요거는 한번 유찰된 거고요. 유성구 구령동에 농지가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요 4억대로 되어 있는데 원래 감정 가격이 이게 맞더라고요. 3억 6,900. 요게 감정가고요. 중구 선화동 대지 물건 있습니다. 215제곱미터. 토지만 매각이고요. 2억대입니다. 요 선화동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위치 한번 보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동에 YH 드림타운. 요 물건 번호 3개 있습니다. 다 신권이고요. 중구 금동의 임야. 그리고 장군면 대규리 아까 주택 이야기해드린 거고, 불이면 불일이. 토지만 매각인 게 있습니다. 유성구 복명동에 토지만 매각인 게 있고요. 요게 아까 제가 또 설명드린 거죠. 관심 가져보기 바랍니다. 유성구 지적동의 농지인데 토지만 매각이고 지분 매각입니다. 주치원 남리 근린주택. 토지가 440제곱미터예요. 신권입니다. 근상군 추분면 신평리 공장 물건. 요거 29억대 신권 물건입니다. 자, 이건 소담동에 아이콘 스타타워 1층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상가요. 요게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기둥이 있더라고요. 돌출된 기둥이 있어서 조금 뭐 그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그리고 그 옆에 호실에 보면 올리브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지금 장기간 공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유찰되고 다음 회차 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구 구암동의 세원아파트 토지건물 지분 매각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비례동의 반도 하이츠 건물 59제곱미터 빌라입니다. 요거 신권입니다. 그리고 월평동의 황실타운 84타입이거든요. 신권 4억. 요거 1차 때 무조건 될 것 같고요. 금상공 본명면 동평리 임야 물건입니다. 토지 매각이고 9,900제곱미터네요. 신권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세종시 상가 물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구암동에 요런 거 지분 매각 같은 거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감정 가격이 너무 높게 돼서 그런 거예요. 한번 유찰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비례동의 반도하이츠 같은 거 요런 것도 한번 유찰시킨 다음에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월평동 황실타운 요건 1차에 무조건 낙찰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박스를 좀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1차에 관심 가져가지고 낙찰 받으시라는 겁니다. 구룡동 이런 것도 농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 골드리버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은 1차에 한번 현장을 가보시라는 거고요. 이런 거 신선마을 이런 것들은 요즘 뭐 종부세 때문에 좀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부세 가지고 크게는 문제는 안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 요 대전이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조정지역에 2주택만 되더라도 취득세가 8%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낙찰받은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대신에 이제 무주택자들한테는 호재죠, 호재. 주택이 없는 분으로 세대로 구분 짓는 겁니다. 세대에 주택이 없는 분이 낙찰받으시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3월 24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다 봤고요. 혹시 오피스텔 이렇게 갤러리빌 요런데 오피스텔 뭐 저렴한 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혹시 물건 금매로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갤러리빌 오피스텔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 24일 경매 물건을 다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